이제 핵잠수함들이 보통은 SLBM, SLBM, 예. 그러니까 굵고 큰 놈 구덩이를 갖고 있는데 그 구덩이를 한 구덩이 안에 토마호크 7발 채우게 개조를 네, 했어요. 개조를 했어요. 그렇게 개조한 게 한 4척 됩니다. 네. 오하이오 클래스에서. 그래 그게 원래 할 때 SLBM을 할 때 있는 구덩이 24개 중에서 2개를 빼고 22개 구덩이를 하니까 총 7개짜리가 22구덩이니까 154발입니다. 근데 154발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4대니까 핵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 그러니까 the bomb, nuclear bomb from nowhere. 모르는 거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몰라. 핵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기가 뭐 최대 한 1,500km, 그다음에 한 1,000km. 1,000km 기준에서 정확도가 3m 이하예요. 네. 그러면은 저기 뭐야 금수산 궁전이든 아니면 무슨 뭐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든 사무실이든 뭐든 뭐 아파트든 창문 격자 하나 안에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토마호크가 저게 그러니까 이제 뭐 땅에서 발사하는 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배에서 발사하는 거에서 모델이 여러 개인데 앞대가리 부분은 다 같을 거예요. 동일하죠. 그 뒤에 그리고 이제 뭐 좀 짧게 가는 거, 길게 가는 거, 뭐 그러니까 뒤에 있죠. 그 추진체, 발사체 부분만 다를 다를 거라고요. 그렇죠.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핵잠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만 저 앞대가리를 다 거의 바꾸어가고 있거나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필요하면은 함정에서 발사하는 그러니까 그 이지스함에 그러니까 터키 팰 때는 함정 구축함에서 그렇죠. 발사했거든. 구축하면서 했죠. 예. 함정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도 앞대가리를 저 5에서 7킬로톤짜리 저위력 전술 핵탄두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저게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굉장히 멀리서도 쏠 수 있고 가까이 쏠 수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예.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축함은 이미 실험이 됐지만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정확하게 네네. 아주 그냥 바로 일시에 집중 포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되죠. 그리고 뭐 육상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게 갖춰져 있어서 한번 근데 이제 그 함정 발사 토마호크 한번 보시죠. 보시죠. 예. 잠수함 발사. 예. 저기 이제 오른쪽 그림이 저게 잠수함의 그 토마호크 발사관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걸 세 보면 저게 24개입니다. 예, 그중에 예. 이제 2개 빼고 22개를 왼쪽 그림과 같이 개조를 한 거예요. 작게. 보면은 저기 7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토마호크가 아마 30, 40cm 돼요. 경이 한 그러니까. 직경이.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따지면 원래 구덩이 원래 저기다가 SLBM을 채웠으면 SLBM은 직경이 한 1.2에서 1.5m 사이란 소리인데 그렇죠. 저걸 저렇게 나눠 갖고 7개 작은 구덩이로 나눠서 저 작은 구덩이에다 토마호크를 저렇게 채워놨는데 저 앞대가리가 다 이제 핵으로 바뀌었다니. 저거 한 20cm 넘어요. 토마호크 한 30에서 40cm. 30.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그 B61, 11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작아요. 기본적으로 네, 비슷해요. 35에서 40cm 그 B61 네, 거기도 그 정도죠. 고 그다음에 길이도 한 3.5m. 네, 거기도 그래요. 이거 둘 다 비슷하거든요. 예. 얘 스마트해요. 그냥 굉장히 스마트해요. 숑숑숑 나가는 거죠. 근데 예. 위력은 뭐 사용 가능한 핵이라. 그 무서운 거죠. 무서운 특히 거죠. 저게 저위력으로 해두면 저게 이제 그 폭발량을 미리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0.5킬로톤에서부터 0.3에서부터 세팅 가능하거든. 네, 0.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30인가로 세팅을 해요. 저게 50인가, 20 이 킬로톤으로 200으로 세팅하는데 저걸 만약에 0.3이나 5로 세팅을 해버리면 뭐 방사능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이제 뭐야 그 괌에서는 B1B. 아, 참 세팅은 아까 그 B61 10이고 BW72 다시 6은 세팅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W72는 저건 정해져 있어요. 5에서 7로. 지금 아까 사진 보신 거는 W72-6이 들어앉는 토마호크가 잠수함에 어떻게 보여지나를 보여드린 거예요. 154발. 네. 그러니까 뭐 이거 100발만 쓴다고 치고 100발 무슨 어? 10발만 이거 써도 그러니까 이거를 2대를 하면 200발이에요.
아, 300발이죠. 308발. 308발이죠. 두 대가 308발인데 그러면 308발이면요. 평양에 아니요. 중국이 작살납니다. 중국이 작살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저 정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방카바스타 공대지 저거는 B61, 12? 12는 저거는 미리 계산해서 쏘아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F15나 F22 랩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랩터 아니고 35일 거예요. 뭐 35도 있고 35.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근데 이거는 이제는 뭐냐면 징후가 아니라 타켓을 정해놓고 계획해서 옮겨서 치는데 토마호크는 저쪽에서 이상 징후가 되었을 때 1000km 밖에서 500km 밖에서 바로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누르면은 영병 핵시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올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만 체크만 되면은 바로 액션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음속 정도의 속도로 그렇죠. 날아가거든요. 네. 시속 한 1100km 정도 날아갈 겁니다. 음속보다 조금 빠져요. 토마호크가. 음속이 0.9배 1100km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300km나 뭐 200km 바깥이다. 그렇죠. 타겟으로부터 100km 바깥이다 하면은 100km 바깥인 경우는 6분 만에 그렇죠. 쏘고 6분 만에 떨어지고. 그게 뭐 괌에서 지금 그리고 저건 위성에서도 촬영도 안 되죠. 조선 안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 오는 건 촬영돼도 그러니까 중국 위성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일을 아주 크게 벌려가지고 아주 재밌는 어떤 상황도 지금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배 최고 권력층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망해가는 집안이고 첫째 망해가지 않다 그래도 중국에 갖다 들이붙었다간 저게 워낙 초토화죠. 대신 때리고 신의 성실이 없는 놈들이 언제 골로 갈지 모르겠고 그렇죠. 세 번째 저거 중국에 갖다 붙었다가는 미국에 의해서 저런 B61-10이나 W72-6 같은 걸로 초토화될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도 그러니까 상황, 이제 미국에 와서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포착이 되니까 예. 럼프 형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예. 얘들은 지금 평양의 김정은과 그 극소수의 이 지배자들이 예. 피지컬리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생물학적으로 사는 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야. 권력의 문제가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들 몸값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살려줄 수 있는 트럼프가 아무리 뭐 예.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챙겨주고 망명도 되고 그다음에 면책도 먹고 면책 받고 뭐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털은 이 몸값이 언제 제일 비싸냐 이거 계산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계산해도 지금 굉장히 바트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없죠. 조금 몇 왜냐면 달만 더 지나면 몸값 똥값 될 것 같고. 지금 저쪽에서 자 이제 제 편의적으로 제 가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지금 트럼프가 뭐 BLM 때문에 예. 지금 저기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저 복동 뭐 시위. 우리 저 외교관 또 이상한 PC 외교관 이거 걸었다가 야단맞고 뺐죠. 한국 주한 미 대사관에 누구 이상한 또 저 외교관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미친놈일세. 프로이드 그걸 두 개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떼가지고 바로 뗐어. 미국 쪽에서 항의 받고. 미국 트럼프가 해리스가 아마 야단 맞았을 거야. 어떤 녀석들이야. 저런 정신없는. 그래 저 대사관에 그 뭐야 미 국무성애가 그렇지. 그러니까 대사의 허락도 안 받았을 거야 아마 실무진에서 대사의 허가를 받았으면은 미 국무부가 저기 거의 친중 간첩 같은 애들이 많아갖고.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BLM도 지금 그런 거하고 인간이 되죠. 그래서 네. BLM 때문에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제일 몰려있지 지금이. 제일 몰려 있는 것 같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이게 지금 바닥이거든요. 바닥이죠. 근데 언제부터 이게 운이 트이냐면 9월부터는 확실히 트여요. 8, 9월부터. 그렇죠. 그게 이제 백신 문제가 나오면은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9월에 나오니까 차독수. 그러니까 이제 BLM은 저 뭐 내부 혼란이고 지금 사실은 지금 오래 못 갑니다. 뭐 폭동이 어떻게 오래 갑니까? 그리고 이제 초강력 치료제가 이게 EIDD 280 하나. 저게 거의 이제 뭐 독감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너무 과장이고 거의 아주 무서운 독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 저 치료제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김영철 두 개가 9월쯤면 이제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이제 벗어난다고. 거의 1년 동안에 김정은과 그 핵심 몇 사람들이 언둔의 영생 교주를 행동을 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나타났다 신치를 규명을 하면서 커피증 말은 저 마약쟁이 저기 김여정이 이 입을 빌어가지고. 이제 마약쟁이라고 진단하지 말자. 난 요새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 이뻐. 당중앙께서. 오케이 당중앙. 당중앙께서. 뭐 당중앙께서. 공식적으로 곧 당중앙으로 네. 이제 등극할. 네, 당중앙께서. 근데 이제 김영철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은 가장 몸값이 비쌀 때 결행을 해야 자기들이 최소한 생물학적 그러니까 9월 이내에 결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값이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우리는 지금 북한이 우리 백모 선생하고 저하고는 이야기를 할 때 백모 선생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맨날 밖에 나오고 백모는 죽어도 북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북폭의 내용을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은 저기 스노이 윈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북폭이라보다 아무튼 진입 시기를. 근데 초빙이든 침공이든 진입 시기. 그러면 그거보다 인바이팅 모델. 초빙에 의해서 그것도 굉장히 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그런 거기다가 저 정도까지 일을 저질러 놓으면 저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보고 그 저기 쇳물 끌탕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는 그냥. 시진핑 보고 쇳물 끌탕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북한이 이제 반중으로 돌았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게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미국에서 출연한다 친중 딥스테이트가 그럼 북은 진짜 죽어요. 완전히 이제는 죽죠. 죽어. 완전히. 왜냐면 왜냐면 자기 거래 상대방이 없어진 거야. 왜냐면 바이든이든 누구든 간에 민주당이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친중의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친중을 못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다시 친중 돌아가요. 다시 돌아간다고 돌아간다. 치더라도 위장에서 돌아간다. 대신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논리가 비핵화는 죽어도 해야 되고 그건 내셔널 넘버 원이고 그다음에 그 비핵화는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저기 중국이든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스케이프고트로 바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도 중국이 잡아 죽일 거고 미국이 스케이프고트 생명 삼아서 잡아 죽일 수 있고. 그렇죠. 중국과 짜고 중국과 짜고 야 그럼 김정은 체제 드러내자. 그리고 너희 권역으로 인정해 줄게. 신중 개혁 개방 정부 앉혀. 이러고서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뭐 바이든 같은 또 이제 다자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이런 이야기는 그래 우리 국제적으로 유엔군인데 중국하고 유엔군이 합의해서 평화체제를 만들고 질서 유지는 같이 책임지고 하자 뭐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 야 MB 박근혜 때가 훨씬 낫었어 너희 같은 양아치들보다. 그렇지. 저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렇게 들리는 거야. 제 귀에는. 걔들은 좀 이렇게 막판 나가서 딜할 때는 점잖은 놈이랑 딜해야 되거든. 배신하지 않은 약속 지킬 놈하고 해야지. 막판 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네에서 옛날에 침 좀 뱉었잖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저 뭐라 그러냐. 야 뺨을 맞아도 다야반지 낀 놈한테 맞아야 돼. 금반지 낀 놈한테 맞아야 돼. 이런 말 하거든. 이게 그런 거거든. 이게 게임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평 좀 천천히 갑시다. 아니 우리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이거 뭐 덜컥 8월 말 9월 초에 만약에 승부 나버리면 우리 어떡하라고. 지금 뭐 5.18 참 5.18 말만 해도 잡아 넣는다는데 제가 히로뽕을 먹어야 될 것 같아. 히로뽕 먹으면 잠도 안 오고 머리도 반짝반짝 돌고 피곤하지도 않고 일하니까 뽕을 먹고 일을 해야 되나. 뽕 먹고 들리면 안 되죠. 돌아버리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굉장히 숨이 가빠지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아니에요? 역설적인 상황을 아니 문재인을 저렇게 팰 줄 알았나 북한이? 그 역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이제 평양이 이제 대상이니까 예. 북한 권력 집단은 생물학적 생존을 누가 보장하느냐? 그게 이제 망명 가능하고 아주 극소수지겠지만 돈 좀 돈 주고 면책해줘. 면책해주고 그걸 가지고 문명의 세계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를 들어서 북한을 들어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갖다 문명 개화자의 문명 개화자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권력 집단과 럼프가 음. 또 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거랑 똑같아. 최고의 그지? 우리 저기 승부죠. 쿠빌라이랑 그럼요. 고려 그 마지막 쿠빌라이한테 가서 그 객인 게 누가 충렬왕인가? 충렬왕. 충순왕인가? 충렬왕인가? 예. 충렬왕 우리가 몽골 황족 서열 7위예요. 네. 고려 왕이 부모국이. 몽골 황실 회의가 세계 글로벌 황실 회의가 열리면 고려가 서열 7위야. 사회니까. 그리고 사회니까. 근데 몽고가 이민족한테 여자를 안 줘. 그러니까 거의 얘들은 하프 몽골이라고 몽골이 쳐줘서 그 왜 그런 줄 아시냐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네. 징기스칸 이거 저 여정 씨 우리 저기 사모하는 김여정 씨 우리 가장 매력적인 여장부 잘 들으세요.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 몽골 진영 안에서 권력 승계 다툼이 있었어요. 알력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쿠빌라이가 이제 남송을 정벌하고 있는 때인데 네. 이 뒷골을 계속 뭐 30년째 당기고 있는 게 고려라는 쥐방울 만한 나라인 거야. 여기 항복도 안 하고 뒷골을 당겨. 충렬왕이 딱 보니까 지금 쿠빌라이의 자존심을 아주 바꿔 쿠빌라이의 그 포지셔닝을 정말 약화시키고 있는 게 고려다 이거. 그러니까 이때 가서 쿠빌라이를 딱 손을 잡아주면 우린 산다. 그래서 그때 그 고려 왕이 미복을 하고 그 양자강 근처에 쿠빌라이 진영을 찾아가요. 쿠빌라이 딜레마를 네, 그래서 그걸 잘 풀어줘. 이용한 게 충렬왕이구나. 그래서 쿠빌라이가 그거를 명분 삼아서 부마국으로? 아니 그거 아니죠. 저 말 안 듣는 저 살벌한 고려 놈들도 나의 그 위엄과 나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1등 후계자다. 이렇게 되는 명분 중에 하나가 돼요. 만약에 저 가설 우리가 했던 그 가설을 가지고 투항 인바이트 초청 항복을 하면 예. 정원이는 우리 2,500만 동포를 문명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고 해방해서 문명 개화에 하는 책임을 거고 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당선 시켜주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따따따블로 높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는 중국 제압에 존챙겨 망명 날싸게 뭐 여러 가지로 좋네. 아 이거 뭐 이거 돈 안 받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렇게 가면 우리는 참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래야죠. 참 밤새 준비해야 되죠. 밤새. 그건 뭐 우리 마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영양제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두 번째 역설이 두 번째 역설은 제일 아마 어떻게 보면 참 연민의 정을 느끼는데 문재인 전팔육 집단이 정말 애국 행보를 하는 겁니다. 애국 행보 했지. 지금 막 틀어지니까 다시 이제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에 거의 말하자면 애국 행보했어. 저 중재자 애국자 문재인이야. 근데 그 행보가 왜 애국이 됐냐? 그 행보가 순국 자살용 레시피만 계속 들이킨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한 거는 너무너무 어떤 인위적인 통일도 안 하겠다, 연방제 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 종북이었어. 그래서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 살신성인이란 말 없이 살문성인을 해야 돼. 저 정도로. 그것과 그건 통해요. 근데 이제 애국자 문재인이야. 애국자 주사파. 근데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정청 결과입니다. 네. 그렇게 종북을 하고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고 뭐 지금 앞으로도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평양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종중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2017년
취임하고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이승만 네, 대통령이 네. 만드는 헌법에 네. 취임을 하고 바로 중국 갔지? 바로 저기 베를린 갔습니다. 베를린에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 우리 한국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잖아요. 뭐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캐러브 재단에서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통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 항복이지. 예. 정은아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기를 쳐놓고 사기를 쳐놓고 그다음 바로 그 다음 달인가 8월, 7월, 8월 바로 아마 중국 가서 북경대학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강경화 태산동산 스토리. 태산동산 중국은 태산, 한국은 동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동산이니 우리는 중국몽에 합류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또 시진핑한테 선물 하나 줬잖아요. 강경화 외무장관이 딱 가서 우리는 삼불 정책, 응? 중국이 원하는 삼불을 충실히 하겠다. 예. 뭐 조약 맺은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산불이 뭐죠? 삼불이 미국이 만드는 MD에 가입 안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군사 훈련 예.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북에서 종중으로 급선을 2017년에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면서 급선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체 정선에서 보면은 이거 4대 이것들이 베이징과 직거래하면서 나를 따시켜. 그렇죠. 이거라고 이게.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리고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평양에 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트럼프 앞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안 했어요. 북한 비핵화를 할 진정한 그 용의가 있는 것 같아. 이렇더라. 정의용이가 갔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다 알아가지고 오케이 발표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나와서 아니면 뭐 대변인이 아니고 국무장관 정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맹의 파트너가 왔는데 평양에 저를 골치 아픈 평양에서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풀 용의가 있다라는 걸 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 나가 네가 발표해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책임져 그 소리지. 그걸 네가 책임져. 그리고 그때는 정의용이가 겁이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국의 북한의 비핵화,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을 위해서 미국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 혓바닥하고 우리말로 말할 때 혓바닥이 달라. 돌아와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보가 거의 자살용 레시피인데 이 자살이 순국이지 애국이야. 그거 했지 그 저기 1300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1조 3천억 막 그냥 탁 주면은 5년 동안 이 주둔비 부담금 다 정리가 됐을 건데 그거 2천 몇백억 가지고 사람 아주 조롱하고 그 다음에 저 일본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고등어 반마리. 고등어 반마리. 이건 지소미아 가지고 약 올리고 약 올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급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없던 일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발상법 가지고는 이걸 해석을 못 하잖아요. 김여정이랑 저기 북한이 반문 반전팔륙이 될지 누가 알았어. 친미가 될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항복할지.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어떻게 비굴하게 할까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평양의 도발에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 난다 저 트럼프 바보.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박성균과 조선아는 며칠 사이에 계속 전화를 하고 하면서 이게 어떤 발상 이런 역설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발상을 좀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을 미중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중국이 무력화돼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거의 작동을 못하는 상태까지 와 있고 따라서 북한은 초빙
접수가 되든지 침공 접수가 되든지 어차피 해방 갈 해방은 수밖에 없다. 없다라는 걸 딱 기본 상수로 그려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아주 조만간에 그럴 것 같아요. 저기 변동된다. 근데 이러한 상황 변화가 미국이 이게 이제 주도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니시에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백모 같이 이제 할 때 예. 뭐 좀 유창한 좀 유식한 라틴어로 쓴 것 같이 보이는데 스테이터스 퀘어 안트 지금 세상은 예. 뭐 평양이다 중국이 도발을 했지만 세상은 구조적으로 변한다. 현상 변경의 시대에 세계 질서의 구조 전체가 변경하는 시기로 들어섰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 변경이 대개는 전체주의라든지 이게 도발을 하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으로 그걸 역이용해서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변화의 주도권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세계적 1차 대전은 예. 유럽에서 먼저 갈등과 이게 빵 터졌죠. 터지고 예. 그러고 나서 3년 후에야 미국이 잠수함 한 대 얻어맞고 3년째 삼삼 얻어맞고 상선 얻어맞고 유튜브 보트로 상선들이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17년 그러니까 14년에 터졌는데 17년에 참전하거든요. 참전하죠. 예. 세계적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예. 빵 터진 건 1939년이고 9년이고 중일 전쟁을 기준으로 하면 1937년이에요. 그렇죠. 내 깔겨뒀다가 41년도 아니, 12월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의회에서 중립법을 만들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41년 12월에 두들겨 맞고 나서야 났어야 태평양과 양쪽으로 유럽 양쪽 빵 해서 정리를 하죠. 4년에 들어갔죠. 걸쳐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잠자는 사자를 완전히 싸대기로 깨우고 난 뒤에 어흥한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야금야금 대한민국, 북한, 대만, 남사군도 일대일로 뭐 어지럽게 놀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어. 눈을 부릅뜨고 사자가 자기가 먼저 튀어들어가. 먼저 일어나서 네, 먼저 튀어들어간 뒷발을 탁탁탁 하면서 지금은 이제 포스를 다 갖춰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걸 미국을 뭐 패권주의로 봐야 되나? 이거는 이제 뭘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뭐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경찰이 아니라 세계를 재주조, 리세팅 혹은 리빌딩, 리컨스트럭션하는 이니시에이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 및 그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글로벌 리더십. 그렇죠. 이게 그 브라진스키라고 유명한 카트 때 그 주군을 잘못 만나서 별로 그렇게 성공을 못했지만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폴란드 출신의 그 브라진스키가 그 부시가 거기 이라크 전쟁을 했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꾸 완력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국제 질서의 왕초는 완력만 있어야 되는 게 도미네이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데 부시가 완력, 즉 럼스펠드가 계산하는 군사적 편의주의로 후세인을 아주 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체니 럼스펠드 작전. 체니 럼스펠드가 그렇게 해서 군사적 작전으로 후세인 목부터 따고 그 다음에 국가 빌딩 할 수 있다. 국가 빌딩 할 수 있다. 현대 국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군사적 편의로 정치적 목표를 재조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때 이제 브레진스크가 미국의 위치는 단순히 도미네이션에 있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니까 필요한 위용을 갖춰야 된다. 그 군사력이고 필요해. 경제력도 필요하고 달러의 기축통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문명을 위해서, 세계의 가치를 위해서, 세계의 체제를 위해서 뭘 하느냐? 라는 그런 리더십을 그 리더십을 해서 이번 트럼프 쪽은 그걸 계속 표방하고 있죠. 그걸 계속 표방하고 그리고
그게 미국의 국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거죠. 미국이 문명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할 때도 재작년에 우리가 가치지향 슈퍼파워. 그렇죠. 슈퍼파워가 VSP죠. 가치지향 슈퍼파워. 그래서 그거죠. 이게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을 생각할 때 자꾸 좁은 의미의 군사동맹, 생존동맹. 생존동맹, 우리가 살기 아니에요. 위해서 뭐 이승만이 그냥 미국 양키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살만하니까 나가도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꿀빠니까 미국이 예? 식민지 뭐 그런 주장들 하죠. 하죠. 뭐 조희연 지금 저 시장 한국의 사회 구성체 그러면서 식민지 국장 뭐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미동맹은 단순히 편의적인 군사적 편의. 그거 생존동맹이 아니다. 그건 이미 3.1운동 100주년보다 한 5년, 30년 전에 이미 시빌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진 한미 민간동맹. 민간동맹이고 조선 말에 이미 만들어졌고 한미 민간동맹이라는 건 가치동맹이라는 가치동맹이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금 내용은 가치동맹은 이거는 아마 세계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뭐 글쎄요. 앵글로 아메리칸 얼라이언스 정도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 정치 축입니다. 앵글로 거기는 가치 문화 동맹이고 가치 문화 동맹이고. 문화가 동질적이니까 뭐 여기는 인종까지도. 여기는 완전히 순수하게 가치 동맹이야. 그래서 한미 동맹이 만약에 미국이 이 그 문명 및 핵심 가치를 배반하면 우리 반미해야죠. 그렇죠. 근데 또 거꾸로 미국이 문명 및 핵심 가치를 위해서 떨쳐나갈 강화하고. 때는 우리가 한미 동맹도 엄청나게 빛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건 편성이 아니라 동반자요. 동반자입니다. 그건. 가치 동반자요. 그렇죠. 밸류 파트너예요. 그게 밸류 파트너예요. 네, 그런 각도에서 한미 동맹을 재해석해야 된다.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싱글라리티. 그렇죠. 네, 네. 이 특이점을 통과하면 이때까지의 모든 개념과 어떤 설명 틀로서는 해설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지금 벌써 몇 개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의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대담한 가설, 추정, 시나리오를 계속 자극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해봐야 돼요. 오늘 뭐 굉장히 급박해졌다. 심지어는 제목도 뭐 럼프형 좀 천천히 갑시다. 뭐 이런 제목을 뽑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다 가설이고 추정이거든요. 추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 굉장히 틀리더라도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특이점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 다 해봐야 돼요, 이럴 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 예. 김영철이하고 너 어떻게 살래 했을 때 보면은 아마 우리가 청기를 누설을 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 야 대한민국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감한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한테 상당히 좀 보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될 겁니다. 문재인이나 이 전팔육들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내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너 밥이나 먹고 하냐? 아까 전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까 문재인이나 아까 전팔육 사람들이 만약에 전화하면 야 너 잠이나 자고 사냐? 혹시 잠이 오겠어. 오늘 하고 난 뒤에 저쪽에서 전화 올지 몰라요. 지금 다급하잖아요. 사람이 예? 다급해지면은 사람이 조금 생각이 반짝 다시 돌아와요. 무슨 말? 잘 자, 해주세요.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유권 자유시민연대 지금 빨리빨리 모여야 돼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freecitizen.kr로 모여주시고요. 지역활동과 신청 010-6368-9901 하나입니다. 이 활동이 지금 단순히 남쪽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준비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이제 요거는 오늘 이제 이게 방영될 쯤에는 이미 집회 시작했고요. 앞으로 있을 집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내일 낮 12시 해운대 하태경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또 정답게 얘기할 겁니다. 태경아 중국으로 이민 가라.
태경아, 미통당 탈당하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너무 그걸 황당한 소리를 옛날에 많이 내가 해서. 뭐 다 잘하는 후배지만 태경아, 내가 뭐 정신 좀 차려라. 아, 나는 지금 정신 차린 거 모르겠고 아니 학교도 좋은데 나왔구만. 길림성 길림대학교. 지금 요새 메뚜기가 많이 왔습니다. 네, 길림대학교 나오셨잖아. 명문 거기 나왔으니까 중국 이민 가셔서 중국 공산당 입당하시고 거의 뭐 그게 자격이 안 되면 공산 청년단이라도 입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그 오후 5시죠. 예, 예. 그 저기 서면에서 네, 예. 4.15 부정선거 수사 촉구 대회가 열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오후 5시 대구 그 반월당역 부근에서 4.15 부정선거 수사 촉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들 힘 합쳐서 예, 예. 이렇게 싸워가면서 조직 만들어가면서 예, 예. 우리가 이 닥치고 있는 그 한반도 급변 사태 그 이후의 정치 쓰나미를 조금이라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6월 25일 날은 우리는 뭐 교육자들이니까 네네. 한국의 교육 자유화 선언을 할 겁니다. 지금 여자 문제, 커리큘럼 문제. 네, 그때 그런 걸 그때 넘어서서. 마이너스 300의 예, 예. 그 데이터베이스도 발표를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달라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